갑상선 질환에 대해 발표하게 된 로슬링 조입니다. 발표에 대한 개요에 대해 말하려 합니다. 첫째로는 갑상선 질환에 대한 개요, 데이터 설명, 주제에 대한 설명, 데이터 핸들링, 시각화를 통한 데이터 분포 분석, 1번 주제 분석, 2번 주제 분석, 마지막으로 분포에 대한 결론으로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갑상선은 목에 위치한 목에서 가장 큰 내분 비서입니다. 갑상선의 기능이 저하되면 목이 부어오르고 대사활동이 줄어들며 기초 대사량이 감소하여 살이 쉽게 찝니다. 이를 갑상선 기능 저하라고도 부릅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의 증상은 체중 변화, 목이 붓는 증상, 심장 박동수 변화, 체력이 쉽게 떨어지고 기운이 우울해지며 탈모가 진행되고 추위를 쉽게 느낍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갑상선에서의 호르몬 분비의 장애가 원인인 원발성 갑상 기능 저하증과 척추나 뇌에서의 호르몬 분비의 장애가 원인인 2차, 3차 기능 저하증이 있습니다. 이하 PH, CH, SH로 부르겠습니다. PH에서는 하시모토 병이나 갑상선 호르몬인 T3, T4 중 어떤 하나만 영향을 받아도 발병되며 갑상선 수술 후에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받는 경우에 PH에 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데이터셋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응 변수로는 진단 결과가 있습니다. 변수 값으로는 음성, pH, sh, ch가 있습니다. 이산형 설명 변수로는 나이, 성별, 티록신 처방 중, 안티사이로드 처방 중, 티록신 중독 의문 여부, 질병 여부, 임신 중, 갑상선 수술 여부, 갑상선 종, 종양 뇌하수체 기능 저하, 정신적 혼란, 갑상선 저하증 의문, 갑상선 기능 항진증 의문 여부, 리튬, 요오드 치료 여부 등이 있습니다. 연속형 설명 변수에는 갑상선 호르몬에 대한 변수가 있는데 TSH, T3, TT4, T4U, TFI가 있습니다. 이 변수는 각각이 어디서 분비되는지와 단백질과의 결합에 대해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셋으로 저희는 어떤 성격을 갖는 환자가 갑상선 질환에 대해서 양성 진단을 받는지와 둘째로 양성 진단을 받은 환자 중 어떤 성격을 가진 환자가 pH, SH, CH 진단을 받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분석을 위해서 진단 변수에 대해 각각의 변수값에 해당하는 네거티브, pH, SH, CH에 대해 어떤 진단을 받았는지에 대한 바이너리 변수를 생성하였습니다. SH 진단을 받은 환자가 2,700여 환자 중 단 한 명이었기 때문에 의미 있는 분석이 어렵다 생각하여 SH 진단을 받은 환자를 제거하였고 결측치가 있는 환자에 대한 데이터를 제거하였습니다. 다음은 독립변수의 데이터 분포를 살펴보겠습니다. 성별을 보시면 전체 중 남성은 33%, 여성은 67%를 차지합니다. 또한 남성에서 양성은 6%를 차지하고 여성에서의 양성은 9%를 차지합니다. 쿼리온 티록신 변수는 전체 중 1%를 차지하고 그 1% 중에 양성의 비율은 8%를 차지합니다. 이 변수는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지만 절대적 수치가 작으므로 다른 변수들의 영향들과 비교하여 보는 게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온티록신의 전체 중의 비율은 10%를 차지하고 이 10% 중 양성은 2%를 차지합니다. 이를 근거했을 때 이 변수는 쿼리온 티록신에 비해 전체 중 비율은 높으면서 양성의 비율이 적으므로 상대적으로 종속 변수에 끼치는 영향이 작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체 중 4%를 차지하고 그 4% 중 양성이 8%를 차지하는 식 변수는 왼쪽에 있는 온티록신 변수에 비해 종속 변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온 안티티로이드 메디케이션 변수는 전체 비중이나 양성의 비중 모두 적으므로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 종속 변수에 끼치는 영향이 작습니다. 프레그넌트 변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티로이드 서저리 변수는 전체 중에 1%를 차지하고 이 중에 양성은 3%를 차지합니다. 이 변수 또한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 종속 변수에 끼치는 영향이 작습니다. 요오드 트리트먼트 변수도 티로이드 서저리와 마찬가지로 종속 변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쿼리 하이포티로이드는 전체 중 차지하는 비율이 5%이고 이 5% 중 양성이 17%를 차지합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다른 변수들에 비해 양성의 비율이 높으므로 종속 변수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외 튜머, 즉 종양과 리튬 외에 나머지 변수들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합니다. 연속형 독립 변수들의 시각화를 설명하겠습니다. 양성의 분포는 50세에서 75세 사이에 가장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TSH, T3는 음성에서 모두 가파른 분포를 보이는 반면에 양성에서는 고른 분포를 보입니다. TT4도 마찬가지로 음성에서는 가파른 분포를 보이고 양성에서는 고른 분포를 보입니다. 반면에 T4에서는 양성 음성에서 모두 가파른 분포를 보입니다. 다음은 분석 방법 순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랜덤 포레스트 분석 뒤에 로지스틱 회귀 분석, 뉴럴 네트워크, 디시전 트리 순으로 분석을 진행할 것입니다. 랜덤 포레스트 분석에 들어가기 앞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시각화해 보았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TT4와 FTI, TT4와 T4U, T4U와 FTI, TT4와 T3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납니다. 반면에 TSH와 FTI, TT4는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납니다. 다음은 1번 주제로 양성과 음성의 랜덤 포레스트 분석을 시행해 보았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티로이드 서저리, T3, 온티록신, FTI, TSH 변수가 중요도가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양성과 음성의 로지스틱 회귀 분석 중 스텝와이즈 기법에 대한 알코드입니다. 스텝와이즈 기법을 통해 유의미한 변수를 선택하였습니다. 랜덤 포레스트에서 중요도가 높던 변수들이 선택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양성과 음성의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쿼리 하이포티로이드를 제외하고는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중 특히 온티록신, 티로이드 서저리 2 변수가 히든노드 2개 모두에 가중치가 큰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양성과 음성에 관한 디시전 트리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TSH가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로 판별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티록신 처방과 갑상선 수술, T3 여부 또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제로 pH와 CH에 관한 랜덤 포레스트 분석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T3와 FT의 변수가 중요도가 높다고 판단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pH와 CH에 관한 로지스틱 회귀 분석 중 스텝와이즈 기법에 대한 알코드입니다. 스텝와이즈 기법을 통해 유의미한 변수를 선택하였습니다. 랜덤 포레스트에서 중요도가 높던 변수들이 선택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pH와 CH에 대한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FTI, 온티록신, T3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짐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요오드 트리트먼트는 음의 상관관계를 갖습니다. 하지만 양성과 음성보다도 전반적으로 가중치가 작아 어떤 것이 유의미한지 명확하게 보이지 않으므로 디시전 트리 기법을 이용하여 알아보려 합니다. 다음은 pH와 CH의 디시전 트리에 대한 알코드입니다.
디시전 트리의 결과를 보고 갑상선 질환이 있는 경우 뇌나 척추에 이상이 있는지 혹은 갑상선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는 FTI 변수로만은 구분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1번 주제에서는 음성 양성을 판단하는데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는 TSH였습니다. TSH 변수는 모든 분석 방법을 통틀어 가장 뚜렷한 상관성을 보였고 사전조사에 의해 알게 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원인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2번 주제에서는 충분한 표본이 존재하는 pH와 CH 간의 관계를 알아보는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pH와 CH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유일한 독립 변수는 FTI였습니다. 디시전 트리 기법 실행 전까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도출되어 당황스러웠으나 최종적으로 pH와 CH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유일한 변수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로슬링 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